써니킴의 미국 부동산 리포트. 안녕하세요. 써니킴의 미국 부동산 리포트 아이프라플티스 부동산의 써니킴 대표입니다. 안녕하셨죠? 지난 시간 방송을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박영춘 회계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커머셜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1031 익스체인지는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그 아시안 우리 커뮤니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중국분도 그렇고 한국 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커머셜 빌딩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 커머셜 빌딩을 투자를 해서 이게 이제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커머셜 네. 빌딩을 매각을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대충 몇 프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캐피털 게인을 1031 익스체인지 안 하고 그냥 낼 경우에.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롱텀 캐피탈 게인 같은 경우는 15%인데 그 소득이 높으면 20%거든요. 캐피탈 게인. 그건 연방에 내는.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거기에 네. 플러스 넷 인베스트먼트 텍스라는 게 있어요. 연방에서. 네. 그러니까 내 소득이 25만 불을 넘어가면 네. 3.8%의 넷 인베스트먼트 텍스가 또 부과가 돼요. 네. 그러면 벌써 연방만 23.8%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정부 같은 경우도 뭐 일리노이 같은 경우 4.95%, 뭐 캘리포니아나 동부 같은 경우는 뭐 8%에서 11~12%다 보니까 거의 뭐 28에서 30%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금액이 크죠. 가령 내가 뭐 100만 불에 샀던 게 500만 불이 됐다. 그럼 400만 불에 대해서 20%니까 얼마예요? 30%. 30%니까는 네. 막 100만 불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120만 불 내야 되죠. 120만 불. 네. 예, 그래서 많이 1031 익스체인지를 하시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해 그래서 주세요. 1031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컨셉이 이제 45일 안에 네. 그 매각을 했으면 45일 안에 내가 어떤 건물로 교환을 할 건지 그거를 이제 그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아이덴티파이를 했으면 반드시 180일 안에 클로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 여기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게 반드시 Qualified Intermediary라고 우리가 QI라고 그러는데 네. QI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많은 네, 네. 어떤 고객분들은 이제 빌딩 이번에 커머셜 빌딩 팔아서 지금 클로징 했는데 지금 이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이제 그 1031 익스체인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너무 늦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팔기 전에 미리 그쵸, 말씀해 그쵸. 주셔야 돼요. 팔기 전에. 네. 그 한 가지 룰이 그 우리가 매각한 거를 우리가 프로시드라고 그러는데 네. 프로시드가 내 은행 계좌를 내 은행 계좌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 third party 그 QI한테 그 돈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 매입을 했을 경우 그 QI가 직접 그 바이어한테 돈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의하시고 이제 어떤 분은 실제로 이거를 매입을 하셨는데 QI를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네. 들어와 버렸어요 통장에. 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디스퀄리파이가 돼 버렸는데 물론 이럴 경우에는 또 좀 절세를 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스터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매입한 빌딩을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스터디를 해가지고 최대한 공제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사용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캐피탈 게인 텍스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유의하셔서 해야 되고 가장 이제 그 1031 익스체인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실사례로 하나 네.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그 이분들이 이제 그 패밀리가 어떤 공장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미국에 이미 네. 오셔가지고 한 40년 전부터. 그래서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장을 그 두 부부가 은퇴를 하시면서 공장의 문을 닫으면서 그걸 1031 익스체인지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캐시랑 합쳐가지고 큰 몰을 사셨어요. 네. 그래서 몰을 이제 사셨는데 그 몰을 사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거를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증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자녀분들이 그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 네. 어마어마한 캐피탈 게인 텍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돌아가셔서 준 게 아니고 그냥 그쵸?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를 해버린 거니까. 돌아가셔서 주면은 그 스텝업 베이스에서 맞아요. 주잖아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네. 하는 건데 그래서 네. 1031 익스체인지까지는 잘 하셨는데 네. 문제는 하고 나서 그걸 증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슈가 생겼어요. 네. 그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이게 이제 1031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면 올드 베이스가 캐리오버 되오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 공제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임대소득 이익이 좀 나요. 근데 그렇구나. 그거를 상계하려면은 네. 근데 이제 오너분 같은 경우는 쌓여 있는 손실 금액이 있었어요. 그거를 상계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 오너십을 줘버렸기 때문에 네. 이걸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분들은 이거를 기프트 받는 순간부터 세금을 내야 됐고 두 번째는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드바이스 드린 게 이걸 뒤집자. 다시 자녀분이 부모님한테 기프트를 하자.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구나. 다시 네. 기프트를 했어요. 네. 기프트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베이스가 예를 들어서 30만 불인데 30만 불 정도인데 실제 마켓 밸류는 거의 10밀리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팔았을 경우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기프트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거를 오나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어머님이 돌아갈 때 사망했을 때 이거를 상속을 받게 되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네. 스텝업 베이스 이게 상속시는 그 빌딩의 밸류가 페어 마켓 밸류 그러니까 그 시가로 리셋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네. 이게 10밀리언으로 이게 베이스가 올라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상속을 받게 되면 내 베이스가 50만 불이 아니라 10밀리언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다음날 10밀리언에 팔아도 캐피탈 게인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전략을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갔던 그 오너십을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1031 익스체인지랑 그 다음에 이런 스탑백 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엄청난 그런 텍스 인플리케이션을 줄일 수가 있고 젖세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지금 내가 파는 건물보다 가격이 같거나 더 높은 거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캐시가 인바이브 우리가 캐시를 부시라 그러거든요. 네. 캐시가 인바이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그리고 네. 모기지도 마찬가지예요. 모기지도 동일하거나 더 많아야 되는데 내 모기지가 줄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팔고 나서 낮은 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캐시를 좀 받았다 그러면 네. 그 캐시를 받은 포션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거. 건물을 사시는 게 좋죠. 네. 익스체인지 하시는 게 좋죠. 그 프로퍼티가 끼어 있지 않는 비즈니스도 그건 안 텐트는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예. 프로퍼리가 끼어있지 예. 않으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많은 고객분들 중에서도 큰 건물, 비싼 건물 하나를 팔고 뭐 여러 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좀 이렇게 쪼개서 가시는 분도 있고 네네. 또 여러 개 갖고 있다가 귀찮아서 다 모아서 큰 거로 가시는 분도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하나의 건물을 네. 팔아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멀티플 그 리플레이스먼트 프로퍼티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leg-up exchange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할 때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한 3개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세이프 하버로는 그냥 약 한 3개까지 네. 이 3개까지는 특별한 주의사항 없이 네. 3개까지는 그러니까 하나 건물을 3개로 익스체인지 하는 거는 네.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을 하고 싶으실 때 이제 그 이상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200% 룰이라는 게 있어요. 200% 네. 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살려고 하는 매입하려고 네. 하는 모든 그 부동산을 가치를 더한 금액이랑 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팔려고 하는 그 매도하려고 하는 부동산 이 가격을 비교했을 때 네. 이게 20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를 초과 안 하게 그걸 유의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0% 초과했을 경우에는 95% 룰이라 그래서 지금 아이덴티파이 했던 그 멀티플 그 프로퍼티의 95%까지를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룰들이 있는데 이제 뭐 좀 더 복잡한 룰이 있고 물론 여기에 또 뭐 예외 조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은 더 그 디테일한 내용 제가 볼 때 이제 이거를 그냥 설명 들었으면 잘 이해를 안 가실 거고 가장 팁은 뭐냐 하면 내가 세금을 절세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일단은
먼저 상의를 해주세요. 일단 팔고 나서 하면은 끝이니까 일단은 그 함께 일할 부동산과 상의를 하고 또 회계사님과 상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옮겨가면은 세금을 잘 절세할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상의하라는 게 그게 키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은 뭐 이거 지금 얘기하면은 뭐 밤을 샐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사님 다음에 제가 한번 부탁드리면 한 번 더 나와 주실 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네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